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증시 큐 해보세요. 오늘도 한번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좋은 소식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침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많이들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격들도 전부 좀 예민해지신 것 같고 그런데요. 자, 이런 기분은 빨리 털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희망적인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코스피장 우울한 지금 상황만큼 오늘 조금 빠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장 좀 체크해 주시고 내일 장까지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저는 정재훈 멘토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요. 소개도 안 하고 그냥 가시죠? 예. 네. 오늘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장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2000포인트에 대한 부분들 좀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00포인트가 이제 의미가 크게는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라가게 되면 펀드 환매에 대한 부분들이 부담스럽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다시 또 1950선에서 1900선 포인트가 되게 된다라면 다시 펀드에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엔 지수보다는 종목에 좀 염두를 해두는 그런 포지션이 유리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종가에 조금 들어놓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아래 꼬리를 좀 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지수에 대한 탄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이상 크게 밀릴 자리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전략 여전히 관심 있게 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어닝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분들 위주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은 나오기가 힘들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중국 관련주라고 좀 얘기했었던 조선, 화학, 철강, 기계 이런 쪽 섹터 옛 영광을 누리기에는 당분간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시장 쪽에서도 나름대로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조짐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즉 내수 경기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중국 시장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 특히나 내수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필히 유심히 좀 보시는 전략이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오늘 흐름 그리고 내일까지 예측 좀 해주시죠. 예. 코스닥 오늘 건전한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종목들이 다 빠졌어요. 그죠? 좀 급락이 나온 종목들도 있고 사실상 그러한데 그것보다는 지금은 전반적으로 보면 건전한 조정 구간에 좀 들어왔다. 그러니까 오늘 강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었어요. 장중 내내. 그러다가 이제 선물이 밀리고 지수가 밀리면서 우려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죠. 코스닥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좀 빠지지 않겠느냐에 대한 예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정 구간을 거쳤는데요. 이건 그냥 단순 건전 조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코스닥이 이제 하락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정말 무리 있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물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코스닥하고 좀 상관은 없습니다. 코스피 지수상 선물에 보면 오늘 그 매도 출회 구간이 좀 나왔어요. 매도 절정이라고 보라는데 그 매도 절정이라는 그 출회 구간이 오후 되기 전에 잠깐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점심시간 전이죠. 그렇게 팍 나와버렸는데 그 거래량을 틔우면서 매도 절정 구간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을 예고하는 겁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 여전히 중소형주의 종목 장세에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또 참고를 해보셔야 되고, 지금은 이제 583포인트까지 변동성 랠리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순항 랠리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를 하세요. 지금 5장에서 북한 풍계리의 뭐 핵실험 예상이 된다는 어떤 그런 루머들이 돌면서 굉장히 좀 5장에서 갑자기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것조차도 여러분, 크게 시장, 즉, 핵실험 자체가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조정 구간이 왔을 때는 매수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종목이 가더라도 다 같이 올라가는 장은 아니에요. 좀 더디게 가지만 다시 강하게 올라올 종목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종목은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투명해졌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오를 수 있는 장은 아니다. 그러면 선별적 상승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들께서 좋은 종목군을 꼭 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수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포트폴리오, 즉 재편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상담입니다. 그 상담인데, 그 상담을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죠. 이 전화입니다. 02-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빨리 전화 주시면 되겠고, 문자도 013-3366-0110 준비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전화 주시면 저희도 빠르게 종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쪼잔한 이벤트 가라. 대박 이벤트 왔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우리 정지현 멘토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증시기업보세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 즉 시청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생긴 사연이나 고민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편을 이용한 방법과 문자를 이용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편을 이용한 방법은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한국컨텐츠진흥원 3층 서울경제TV 증시큐 여보세요 앞으로 사연을 적어서 보내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사연 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전화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채택이 되신 분들은요. 일주일 이용권이 아니라 1개월 멘토링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가 또 있죠? 예, 대박 이벤트 2입니다. 저희가 매일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안주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 대안주에 대한 정답, 재밌는 오답을 맞추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기법 CD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병훈 멘토의 예각기법, 정재현 멘토의 마디매매 기법을 선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당첨되셔서 많이 공부하시길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정말 되실 거예요. 자, 저희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예. 자, 설명 잘 들으셨네요. 자, 저희 장안의 화제죠. 대안주의 첫 번째 곡에 두 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곡입니다. 이 기업은요, 2007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고요. IT 부품 기업입니다. 예, 삼성의 휴대폰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LG화학의 PCM 등 보호회로를 또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문자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NC소프트를 매수하셨습니다. 22만 1,70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게임주가 최근에는 좀 양호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NC소프트도 지금 현재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2만 1,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약 한 8% 가까이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추세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면 여전히 저점을 높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고점까지도 한번 높여줬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엔 이 19만원짜리 대를 일단은 지지를 해주는 흐름들이 좀 전개가 돼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기관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를 해주고 난 이후에 보유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지만 외국인들 같은 경우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보더라도
외국인 쪽 같은 경우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매도 3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 즉 수급이 약간 꼬이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있는 그런 사항들이지만 당분간은 좀 박스권형으로 진입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19만 5천원짜리대 박스 하단권역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자리대가 이탈이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추세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19만 5천원짜리대를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단권역에는 약 22만 5천원짜리대죠. 이 자리대를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정해놓고 박스권역으로 트레이딩 관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바이오톡스텍인데요. 자, 5,450원에 비중 30%인데, 물을 타서, 평균 단가를 5,450원까지, 낮춰놓으신 것 같아요. 언제쯤 매도할까요? 라고 0476님 남겨주셨네요. 자, 매도 시점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일봉입니다. 일봉인데, 자, 요걸 확대를 해보면, 자, 요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강하게 조정이 들어오고 횡보 나오다가 또 조정 들어오고 횡보 나오다가 조정 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보면 강한 하락 이후에 지금 긴 횡보 구간을 거치고 있었어요. 그죠? 올 한 해 동안. 자, 2014년도 한 해 동안에. 그죠? 자, 여기와 여기가 박스권으로 보입니다. 요걸 확대해 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그 박스권에서 밀렸던 자리가 돌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돌파가 됐죠. 그리고 추세를 요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죠? 요렇게. 삼각이 세워진 겁니다. 그럼 삼각이 세워졌으면, 자, 손절가 여기 잡고 대응하시면 돼요.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어디냐? 4,880원 정도 손절가 잡아 놓으시고, 대응하시면, 자, 오늘도 5,350원을 찍고 내려왔는데 약 100원 차이죠. 그죠? 근데 이게 윗골이 달았다고 해서 이 종목이 그러면 다시 내일부터 하락을 겪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자, 5,500원대를 넘어서면 익절가를 5,180원대까지 한번 잡아 놓으세요. 그 다음에, 자, 5,700원이 넘어서면 익절가를 거기서부터는 이제 분할로 차익 실현을 하시면 됩니다. 5,700원대부터. 왜 그러냐? 자, 여기서 밀렸던 자리대가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가 지금 밀렸던 자리대가 있죠. 그죠? 5,700원대 부근에서 한참 동안 횡보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는 소화시켜야 될 매물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일단 차익하고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십시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매수하셨네요. 75,500원에 10%를 매수하셨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 실적 어닝 쇼크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현재 많이 밀려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하락 추세대를 최근에 일단 벗겨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락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그런 모습들이고, 그럼 여기서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될 것인데, 우선적으로 이 8만원짜리대 저항대가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좀 보셨다라면 8만원 정도까지는 일단 목표가로 좀 잡아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면 93,000원 정도까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보시는 관점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다 하나의 모멘텀을 좀 볼 수 있다면 삼성물산과 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합병 얘기가 좀 솔솔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1차 8만원, 2차 93,000원 정도 보시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 때는 일단 68,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입니다. 인프라웨어인데요. 9,9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30%고, 라고, 2614님 남겨주셨네요. 자, 최근에 매수를 하셨는데, 자, 떨어지는 종목은 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자, 이렇게 떨어지고 조정이 한참 들어오니까, 자, 여기서, 또 조정 들어오니까 여기서 아마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매수를 하셨는데, 자, 계단식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참 횡보 나오고, 방향성 못 정하고, 다시 밑쪽으로 나오고, 지금 이제 다시, 자, 여기서 횡보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누르고 있는 선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아직은 하락폭의 구간이 더 남아있다는 게 보여지는 게 바로 여기 때입니다. 7,400원대까지는 하락폭이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더라도 지금은 저는
이 종목이 지금 올라가더라도 더 강하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교체 매매를 선택해야 될 시기라는 거 분명히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손실 좀 나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체 매매를 잘 하시면 수익 구간, 즉 내 손실을 다 만회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손실 보전할 수 있으시니까요. 교체 매매 꼭 좀 고려해 보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파트론을 매수하셨어요. 15,300원에 70%를 매수를 했습니다. 자, 스마트폰 관련 섹터로 좀 분류가 되어 있죠. IT 부품 쪽인데요.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많이 밀려내렸습니다. 26,000원대의 거래가 되던 부분들이 12,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는데 지금 하락세대를 뚫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우선 1차적으로 보게 된다라면 한 17,500원짜리 때까지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시도를 노려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짜리 때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 종목이 14,000원대 기관 쪽에서 상당히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많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4,000원이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필히 리스크 관리를 좀 하는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저희 대안주 세 번째, 네 번째 곡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업은요, 와이브로 단말기, 그리고 2차 전지 사업 등을 영위를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좀 확대를 시켜놓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 곡입니다. 중국, 베트남 등의 3개 곳에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아직까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그죠?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네네.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어부부 반도체인데요. 예, 전에 제가 상담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예? 2,000원 가거든. 다시 한번 전화 돌라고 해서 지금 했는데요. 예, 이번에 예봉구님한테 이거 한번 상담 받았거든요. 예, 저한테. 2,000원 가거든. 예. 예. 전화를 돌라고 해서 했는데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지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지 잘 몰라서요. 9,000원 왔잖아요, 그죠? 네네. 들고 가야죠. 언제까지? 자, 일단 수익 크게 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추세 타고 있을 때는 파실 필요 없다라고 제가 그때도 얘기 드렸을 거예요, 그죠? 네네. 그리고 그때 지금 정확하게 나옵니다만은 여기가 지금 밀렸던 자리대를 다 잘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네. 지지 다지고 올 때는 절대 파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지금 이 바로 HTS가 기억을 하고 있네요, 그죠? 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월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저항대가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는 저항대가 없습니다. 네네. 일봉도 마찬가지고 주봉도 마찬가지고 월봉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모멘텀도 지금 부과가 돼 있어요. 그죠? 어버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세요. 들고 얼마까지? 가시는데 자, 익절가 잡아놓으시고 들고 네네. 가시면 돼요. 있을까요? 익절가. 예. 익절가를 잡아놓으시는데 여기 잡으시면 돼요. 8,300원대. 8,300원. 예. 8,300원대를 깨지 않는 한은 들고 가시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네. 또 예. 예금요? 그래갖고 만 원이 넘어가면 네. 10,000원이 넘어가면 그때는 8,600원대가 좀 약하네. 8,700원대까지 익절가 높여놓으세요. 8,700원요? 네. 메모하세요. 예, 예. 그리고 11,000원 부근이 오면 다시 전화주세요. 11,000원 예. 그때 가면 다시 전화 드려고요? 예. 귀찮으세요? 예, 예. 귀찮으세요? 그러면 예, 예. 전화하지 마시고요. 문자 상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네. 예, 감사합니다. 왜 귀찮게 하고 그러세요? 예. 귀찮게 해드렸네요, 제가.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미디어 플렉스요? 미디어 플렉스요.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3,740원에 10%예요. 10%요? 예, 예. 약간 수익 중이세요. 예, 요거, 매수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매수한 지가 얼마 안 되셨다고요? 예. 네. 근데 어떤 부분들이 궁금하세요? 근데 이걸 앞으로 계속 들고 가야 되나, 여쭤보려고요. 네. 일단 네. 이 미디어 플렉스가 왜 상승하는지는 알고 계세요? 중국하고 합작 영화를
만든다고 그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해주고 있죠. 예. 작년 2011년도에 적자를 좀 내고 난 이후에 지금 흑자 기조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예. 결국 보게 되면 중국 시장 쪽에서의 컨텐츠 육성 부분들 정책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예. 최근에 보게 되면 엔터주들이 좀 많이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SM이라든가 YG엔터라든가 그다음에 사마 네트워크스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게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 때문에 지금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이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기관 쪽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자, 일단 단기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네. 우선 4,100원짜리대가 저항대로 한번 1차적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아, 네. 네, 일단 1차적으로 4,100원짜리대가 넘어가게 되면 아마도 4,100원 정도 오게 되면 조정을 좀 받을 거거든요. 네. 그럼 그때 일단 절반 정도는 좀 줄이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네. 그리고 4,100원을 넘어가게 되면 4,500원까지는 금방 올라갈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일단은 4,500원 정도를 목표가로 좀 잡아놓고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익절가를 좀 잡아드려야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약 한 5% 정도 수익 중이시거든요. 네. 만약에 주가가 조금 밀려 내려오게 되면 약 한 3,500원 정도까지 밀려 내려오게 되면 네네. 그때 10% 정도 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세요. 네네. 손절을 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예, 만약에 예, 예. 밀려 내려오게 되면 네.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4,100원짜리 때 매수했던 거를 매도를 하시고 예. 나머지 물량은 4,500원까지 추가적인 상승 노려보시고요. 네네. 네,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네,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하루라고요. 그 제가 그냥 엉겹기를 그냥 샀는데 네. 또 유무상 증자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거 네. 어떻게 되는지. 언급결에 사셨어요? 예. 그냥 주식- 이렇게 보다가 오늘 좀 이렇게 그냥 단타 친다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됐어요. 주식을 언급결에 사시면 안 되는데. 그죠? 아유, 참, 그 주식을 언급결에 사시면 대다수 손해를 보세요. 그러게요. 예. 근데 그러니까, 이거 갑자기 또 유무상 증자를 한다고 그래갖고. 유무상증자가 지금 이 회사의 어떤 부분을, 글쎄요. 왜냐하면 이게 유상증자만 하기에는, 네. 그 예를 들면 유상증자만 하기에는 기업의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급락을 안 시키기 위해서 무상증자를 같이 하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이게 유상증자만 하면, 이 앞에서도 이거 보면 나옵니다. 자, 이 회사가 감자까지 하는 회사예요. 굉장히 자본 잠식이 심한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살짝 뜰 때는 언제 뜨느냐 하면, 자, 이 모멘텀이 부과될 때예요. 조조독감이라는 거, 이런 게 있을 때. 그죠? 그럴 때는 확 떠요. 그죠? 예. 근데 이 회사는 보면 앞에도 유상증자를 한번 했습니다. 유상증자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죠. 그죠? 예. 그리고 감자도 한번 단행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지금 그 감자 단행한 이후에 올라온 구간에서 한참 동안 1년 이상 횡보 구간이 나왔는데 그 횡보 구간에 살짝 올라온 게 이거예요. 바로 이 두 부분인데 이 두 부분은 다 조류닷감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은 아직까지도 회사 자체는 자 온전한 상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해서 회사에 자금을 확보해야 되는데 회사에 자금을 확보하고 유상증자를 하려니까 주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 하면 이 주가를 안 떨어뜨리려면 무상증자를 하는 모멘텀까지 싹 부과를 같이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빠져나오세요. 지금 손실 보고 빠져나오시든 수익을 보고 빠져나오시든 이 부분 설명드릴게요. 수익이 되면 무조건 빠져나오시고 예. 그죠? 손실은 이걸 키울 수는 없는데 손실을 잠깐만요. 이게 지금 심리적 이평선들이 횡보를 하고 있어서 손실은요 4,700원을 깬다. 그럼 그냥 나오세요. 4,700원이요? 예.
얼마 차이 안 나죠, 그죠? 근데 이걸 괜히 놔뒀다가 이까지 하락까지 가버리면 손실폭이 너무 커져요. 4,200원까지. 그죠? 지금은 하락 구간이 4,200원까지도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자, 4,700원 안 찍고 내일이라도 예. 수익 구간 지금 매수가 4,900원이니까 내일이라도 4,900원 이상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4,940원이 됐든 30원이 됐든 수수료 제외하고도 약한 수익 구간이잖아요. 그죠? 예. 그때 그냥 빠져나오시란 얘기예요. 아. 아시겠죠? 유상증자 받을 생각하지 말고. 예,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 예. 유무상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네. 아시겠죠?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이 반갑습니다.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비트로 시스요. 비치로시스요. 네. 예,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매수가는 근래에 가서 2,560원이고요. 네. 비중은요? 30%입니다. 다시요, 비중. 비중은 30%입니다. 30%요? 네.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아니면 좀 여유있게 보셨나요? 조금, 단기적으로도 보고 또 올라가면 꾸준히 그냥 좀 중장기적으로도 볼 수 있고 그런데요. 네, 일단 우선적으로는 단기적으로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그냥 지금, 꾸준히 우상향 쪽이라서. 네. 안정적인 종목인 것 같아가지고. 자, 우선 비치로시스가 여러 가지 좀 테마가 있죠. 뭐 우주항공 테마도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예. 최근에 분류가 되고 있는 게 사물인터넷에 뭐 수혜를 좀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무슨 종목군들만 보게 되면 사물인터넷하고 엮여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오랜 기간 동안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실적이 이 비치로시가 급격하게 좋아지거나 그런 부분들 일단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약 한 2,8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2,750원에서 2,8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예. 저는 일단은 여기에서부터는 좀 챙겨 나갈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개선폭이나 이런 부분들 좀 증가가 얼마만큼 좀 되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예. 그렇게 눈에 띄게 이렇게 상승을 해주거나 실적이 좀 좋아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안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2,700원에서 2,800원 정도 오게 되면 예. 단기적으로 보셨다고 하니까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예. 다른 종목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하도 좋아가지고 했거든요. 네? 지표가 하도 좋아가지고요. 보조지표가? 예. 보조지표는 휩써가 많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예, 바로 스피드 문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알인데요. 1,600원에 25%, 25%라고 9215님 남겨주셨네요. 자, 여러분, 문자 보내실 때요. 매수가하고 비중 정확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그래 저희가 상담을 빨리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단알은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실적이 크게 다른 전자결제줄들보다는 실적적인 측면이 조금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단알은 올라올 때도 늘 저항대에서 부딪히게 되고 떨어질 때는 그러니까 같은 전자결제 관련주 중에 다른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면 단알은 적게 올라가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이 조금 떨어지면 단알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만큼 변동폭도 심하고 그 다음에 잘 올라가지 못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단알 상담이 들어오면 제가 늘 어떤 종목을 말씀드리는 거 하면 이 종목을 생각해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KG니시스 그 다음에 KG모빌리언스 그죠? 이 두 종목 자 KG그룹의 자회사죠. 그런데 바로 이 두 종목의 어떤 실적적인 측면 지금은 또 KG모빌리언스가 훨씬 실적적인 측면이 좋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셔서 자 단알보다는 올라올 때 더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으로 갈아타셔야 되는데 그게 KG모빌리언스하고 전자결제 관련주 중에는 그래요. KG이니시스하고 그러니까 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교체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올라오면 분할 매도하고 자 단알을 분할 매도하고 KG모빌리언스로 갈아타는 아니면 떨어질 때 올라갈 때 분할 매도, 이쪽은 분할 매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전략 한번 세워가실 것을 권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SK 하이닉스를 매수하셨어요. 28,50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수익이 상당 부분 나 있는 상황입니다. 30%가 넘는 수익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높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4만원 정도, 이 상단권역은 4만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하단권역은 약 한 3만 5천원 정도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 외국인 쪽과 기관 수급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4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양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고,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대량으로 좀 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실적이 나름대로 좀 좋기 때문에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만원이 넘어가는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된다라면 나름대로 이 탄력 속도는 좀 둔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1차적으로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좀 4만원 정도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차는 약 한 4만 3천원 정도까지 일단 열어놓고 좀 보시는 전략. 비중이 10%고 수익이 좀 많이 나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4만원 부근에서는 한번 절반 정도는 좀 챙겨놓고 다음 이 추가적인 상승은 나머지 물량만 한번 추가적인 수익을 노려보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다음 종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산인데요. 5,600원에 비중 60%라고, 말도 싫으셨다, 그죠? 7730님 남겨주셨습니다. 자, 백산, 무슨 회사인지 아시죠, 그죠? 가죽 피혁에 대한 부분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백산이, 2012년도 중반 때부터 해서 2013년도까지 굉장히 강하게 올랐어요. 이때가 스마트폰 판매 절정을 이룰 때였습니다. 그죠? 스마트폰이 아무래도 고가의 폰이다 보니까, 케이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가죽 피혁 제품의 어떤 인기, 그 다음에 스마트 패드에 대한, 인기,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이 동사의 주가의 상승 부분을 만들어냈고, 그런데, 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오고,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오고, 자, 지지대가 명확했어요. 그죠? 여기가 지지대였습니다. 5,000원대였는데, 자, 이 5,000원대를 살짝 최근에 깨고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추세를 지금은 돌려 세웠죠.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자, 공포의 구간을 만들어내고, 자, 이 지지를 못 지켜주니까 공포의 구간을 만들어내고, 물량을 어느 정도 받아가면서 바로, 자, 이래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그러면 제 추가 하락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 여기를 강하게 5,000원을 지지하는 한은, 지지하는 한, 그러니까 종가상 5,000원을 깨지 않는 한은 무조건 들고 가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5,800원대까지 한번 들고 가보세요. 충분히 상승 여력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보급형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 백산의 가죽 피혁 제품들 인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 가격대가 너무 비싸서 소중하니까요. 아시겠죠? 그죠? 꼭 좀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오디텍을 매수하셨네요. 13,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오디텍 최근에 큰 급등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죠. 우선적으로 제너다이오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입니다. 웬만한 LED 업체들을 고객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올해 충분히 성장을 좀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추가적인 상승, 즉 좀 길게 좀 가져가는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적인 관점에서 1차적으로 목표가 18,0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 리스크 관리자리 때는 14,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라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들고 가시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안주 마저 두 곡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 기업은요, 5번째 힌트죠. 이 기업은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시가총액입니다. 3천억 원대의 회사라는 거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힌트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휴대폰 부품주로 인기가 굉장히 많았던 회사입니다. 서원? 예. 예, 정확하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너무도 수고들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TV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어떤 다른 게 종목 아니고 궁금하세요? 네, 차바이오엠 종목을 좀. 잠깐만요. 네. 예. 매수가는요? 매수가 15,000원인데요. 15,000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 30%요. 70%? 아니요. 30%요. 30%요? 네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오늘 한 2% 올랐는데. 예. 네네. 이게 이제 회사가 이제 분할하지 않습니까? 좀 있으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회사의 분할 이후의 주가 전망 및 또한 이 장기 투자로서의 그 종목으로 가능한지 여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장기 투자는 저는 반대입니다. 장기 투자는요? 예, 왜냐하면 네. 자, 차바이온이요. 지금 분할을 하는데 차움하고 이래 따로 분리를 해요. 그죠? 네, 차움은 그렇습니다. 병원 쪽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아파서 환자를 받는 곳이 아니고 네. 차움은 예방의학 쪽입니다. 그리고 진단의학 쪽이에요. 그러니까 체세포를 분석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그 환자의 예방의학, 그러니까 유전자를 분석해서 결국은 이 환자가 겪을 수 있는 질병에 대한 미리 그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철저히 비영리 단체가 아니고 영리 단체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런데 왜 굳이 분리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분리할 이유가 없었는데 분리를 한다. 이거는 뭐냐면 주가에 대한 부분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네. 그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지금 차바이온이 되게 큰 회사라서 지금 분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런데 네. 차바이온이 지금 병원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광학 쪽, 블랙박스 쪽 시장까지 막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만 원대에서는 제가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간은 너무 과하게 올랐습니다. 사실상. 예. 네. 실적 대비 측면에서도 기대감이 더 부과가 많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렇습니까? 이걸 지금 네. 중장기로 끌고 가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무조건 일단은 약하지만 수익 구간에서 매도를 해 놓으시거나 아니면 자 여기서 강하게 들기 위해서 어떤 이런 지금 분리 제도가 있으니까 분리를 하고 난 이후에 크게 급등이 나올 때 급등 나오자마자 바로 매도를 하시거나 두 가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청자분 입장이라면 저는 네. 이 종목 안 보고 매도를 해놓고 더 올라가더라도 안 쳐다볼 것 같습니다. 왜? 아직까지 이 차바이온의 실적 대비 너무 성장성이 부각이 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병원이란 곳이요, 비영리 단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영리 쪽으로 가면서 어떤, 다른 사업까지 영위한다 하는 거, 이거 별로 좋지 못해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는 반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래,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 네네, 네,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대우 인터내셔널이요. 대우 인터내셔널이요? 네, 실적도 좀 알고 싶고, 네. 또, 앞으로 좀 들고 가도 되는지, 안 그러면 지금 그냥 손절을 해야 될지 궁금해서 했습니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49,950원이요. 네, 비중은요? 네, 20%. 20%요? 네. 예, 올해 이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이 미얀마 그런데 왜 가스, 그러죠? 네? 그런데, 네. 곧 내려가니까. 그죠? 예. 지금 이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잠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매물대가 좀 상당히 많은 구간들에 지금 이제 진입을 해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과거에서부터 이 미얀마 가스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꾸준하게 좀 작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부터 작년부터 했었죠. 상업 생산이 시작이 되는 흐름들이 나오면서 올해 실적이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100% 정도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여유 있게 보시게 된다라면 조금 들고 가보시는 전략이 좀 좋지 않겠느냐 싶어요. 예. 왜냐면 지금 49,9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다라면 지금 약 한 10% 가까이 손실권역이시거든요. 42,000원까지 올라갔는데 그거 찍고 그냥 그렇죠. 42,000원까지 상승하다 네. 밀려 내려왔는데 예. 일단 박스권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결국에는 예. 아마도 37,000원, 36,000원 요 자리대에서는 아마 하방 경직을 좀 보일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격을 좀 좁히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4만원대를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전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단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는 그렇다고 하지는 마세요.
네. 추가 네. 매수는 하지 마시고 36,000원에서 42,000원 박스권 일단 생각하시고요. 예. 그래서 41,000원짜리대가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좀 덜어주는 전략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하시고 경기 민감주들보다는 지금 이런 큰 대형 종목군들보다는 아직까지 좀 중소형주들이 괜찮은 시장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소외를 좀 받고 있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아, 하반기로 예. 가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예, 조금 더 예. 보유해 보시는 전략 좀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세요. 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오이즈 게임즈요. 아, 네오이즈 게임즈요. 매수가는요? 16,800원이요. 17,000? 17,800원. 아, 17,800원. 네.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한 50%요. 50%요. 근데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이 담으셨을까요? 게임주 뭐 얘기가 나와갖고. 게임주가 지금 네오이즈 게임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하락했는 것 같죠, 그죠? 네. 이제 더 이상 하락할 구간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예. 여기서는 다시 올라올 것 같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고. 예, 그렇게 보고 추가됐죠. 들어가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죠? 근데 게임주는 상승에 제한이 있습니다. 왜 상승에 제한이 있냐면 아직까지 정부가 게임 산업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규제 완화 쪽이 아니고 규제 강화 쪽입니다. 아직도. 그러면 이게 올라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상승 제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자리대를 잘 한번 봐드릴게요. 올라오면 그 자리대 오면 무조건 파세요. 네. 예. 자, 네오이즈 게임즈입니다. 여기가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바로 16,400원인데 아유 전화를 끊어버리셨네요. 자, 16,400원대인데 자, 일단은 지금 18,500원대가 여기가 박스권 상단 부분입니다. 그러면 18,500원대까지는 들고 가세요. 들고 가셔서 18,500원 이상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로 매도를 하세요. 분할로 매도를 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로 올라오다가도 다시 밀리는 자리대요. 18,500원대 자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게임 규제와 규제 강화와 규제 완화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이게 본격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이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갑니다. 18,500원을. 그런데 그 흐름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강한 의지가 있죠. 게임 산업 계속 규제하겠다는. 그죠? 나라를 병들게 하는 산업군이다. 이 얘기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목표가 18,500원 잡으시고, 손절가 16,100원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대우조선 해양님. 대우조선해양이요? 네.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너무 높게 사고요. 비중도 100%입니다. 32,500원이요. 32,500원에 비중 100%요? 예, 얼마 전에 네. 13일 날인가 네. 또 제가 조선주 해가지고 계속 괜찮았는데 그 가격대에 안 하려고 그랬는데 TV 조선에서 15일 날 네. 그 수주를 러시아에서 하는 거 15척을 네. 그날 네. 이제 마무리한다고 발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될까 싶어서 기대감을 제가 그렇게 몰빵을 찍었거든요. 100%를. 자, 일단 어떠한 정보 때문에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네. 근데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빨리 매도를 하셔야 되는 것도 방법이죠. 그렇죠. 그죠? 근데 팔아야 되는데. 매도를 못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대우조선해양이 보게 되면 수주를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LNG선이라든가 벌크선이라든가 수주가 좀 많이 한다라는 부분들 기사 신문이라든가 이 뉴스에 많이들 나올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지금 이 조선주의 문제는요.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끝나지가 않았어요. 네. 지금 수주를 하는 부분들은 향후 2, 3년 뒤의 일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네. 자, 우선 3만원짜리 때 깨지면 안 돼요. 대우조선해양은. 만약에 지금 그러한 기대감 때문에 매수하셨다면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셔야겠죠?
네. 자, 우선 3만원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안 됩니다. 네. 비중이 100%시니까. 네. 그러면 3만원 이탈하게 되면 반드시 리스크 관리를 일단 하셔야 돼요. 네. 일단 하셔야 되고,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네. 아마 33,000원 정도까지는 나올 거예요. 예. 33,0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80% 이상 매도하세요. 예. 그리고 나서 5월 중하순경에 매수를 하셔도 늦진 않으니까 예. 반등이 나오게 되면 가급적이면 싹 다 정리를 하시고 다시 재매수 포인트를 잡으셔야 될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예. 꼭 지키셔야 됩니다. 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예, 스피드 문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아티아에 대한 상담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1870원입니다. 1870원에 비중 20%라고 1762님 남겨주셨네요. 자, 대아티아이, 지금, 이게 지금 북한에서 지금 풍계리에 핵미사일, 발사 조짐이 보인다 하는, 기사가 나오면서 바로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지금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왔던 이유와 지금 오늘 금일 급등이 나왔다가 밀렸던 이유가 명확해요. 금요일 날 급등이 나왔을 때는 자 뭐였는가 하면 북한의 이제 그 철도 관련해서 방북을 허용한다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죠? 방북을 허용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당연히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갭을 확 띄웠죠. 그러다가 오늘 마치 상한가를 가는 듯이 보였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시장 끝끝내 밀려버렸어요. 이유는 뭐냐면 바로 북한 풍계리에 대한 핵실험 발사대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차트상으로 명확하게 지금 저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온 모습인데 오히려 오늘 박스권 상단을 내려놓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시 떨어질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대아티아하고 지금 대오에일이 똑같은 모습입니다. 시간에서도 지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이 바로 북한 풍계리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죠? 대북 관계가 좋아질 때 보였으나 바로 핵실험을 한다니까 바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 빠질 수 있습니다. 내일 아마 갭을 하락하게 되면 1710원대까지 갭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손절을 하셔야 되느냐? 그 부분은 아니에요. 왜? 지지대가 형성된 곳이 171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간에서는 핵실험이 강행을 한다 할지라도 이 구간을 깨고 내려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그렇다면 지금 구간, 즉 루머가 나온 구간에서 굳이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매도가 즉 갭 하락이 과하다 싶으면 추가 매수를 좀 하셔도 됩니다. 비중이 지금 20%시거든요. 그러니까 한 5% 선상 더 매수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한 25%까지 그렇게 추가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수익 구간이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그 점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LG 상사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33,000원에 좀 매수를 하셨는데 31,000원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LG 상사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리포트를 나오는 걸 보게 되면 뭐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나와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장기적인 성장성이 부각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8일 날 실적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를 예고했는데요. 그 부분까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고점 자리대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31,000원 자리대. 31,000원 자리대를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아마도 33,000원 자리대까지는 상승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 목표가는 33,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조금 타이트하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500원 이 자리대가 이탈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 하자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오늘 당첨되신 분이 있네요. 3606님, 엄마랑 하루 종일 주식 공부하는데 CD가 너무 필요해요. 서원인택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예. 당첨되셨습니다. 엄마랑 하루 종일 주식 공부하세요. 주식 공부는 제대로 배우셔야 됩니다. 자, 대한주 정답 보고 가겠습니다. 예, 정답 서원인택이었네요. 자, 잘 맞추셨고요, 여러분들. 자, 오늘 공개방송, 오늘은 공개방송이 없습니다. 저희가 월요일날 여러분들 지금 공개방송을 너무 자주 해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방을 계속 시청을 잘 하세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힌트가 나갑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 지금은 많이 조금 힘든 시기입니다. 심적으로도 힘들고, 여러분들 오늘 주식시장도 빠져서 마음이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을 겪으시면 안 돼요. 기분은 다시 업시키시고 주식시장도 다시 오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